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해라. 마이치 있다 애가. 자, 대출금리 신규로 받는 사람은 조금 낮아집니다. 금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4.56에서 4.48로.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은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요 4.3 그러니까 잔액 기준입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잔액 기준이 4.3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낮았었나 보면은 2.6 수준이었던 것이 4.3입니다. 이 평균이 4.3이에요. 그러면 지금 갱신되는 사람들 막 5%, 4% 후반 5% 후반까지도 갱신되어서 금리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돈 한 2억만 빌려도요. 이자 부담이 연간 500만 원이던 것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500만 원 더 늘어나는 거 그거만 별거 있겠나 하지만 가구의 살림살이들, 각 가게의 살림살이들을 보면 돈 딱 맞춰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갑자기 1년에 500만 원 더 든다 그러면 돈 정말 길 가다가 10원짜리 하나 안 보입니다. 네. 오래전 자료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인구 대비 입주 물량 요거 1년 전에도 작업을 했었고 그 전에도 작업을 했었고 뭐 신규로 작업을 더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인구 제가 23년도에 328만 5천 명쯤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했을 때 그 정도 될 거로 봤었는데요. 부산의 최종 인구는 32만 9천 명, 한 만 명 정도 오차는 있지만 뭐 그런 대로 쓸만한 자료였다 이렇게 자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도 보면 234만, 실제 인구는 237만. 요거는 대구가 군이라는 곳이 대구로 편입이 되면서 인구가 한 2만 몇천 명 더 늘었어요. 생각보다 빠지는 속도는 조금 둔화되었다. 빠지는 속도는 나갈 사람은 웬만큼 다 나갔다. 그리고 계속 나가고도 있습니다. 저 인구를 대비로 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되나 살펴보면요. 연간 공급량을 살펴보면은 부산 지역 요 살구색을 따라서 보면 되는데요. 적정 공급 물량을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 200분의 1, 1000분의 5, 0.005. 요게 적정 공급 물량이니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부산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이상을 항상 6만, 7만, 7만 8천, 7만 7천, 5만 5천, 7만 3천, 7만 이런 식으로 24년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적정 공급 물량의 그 윗선에 있었어요. 대구에서 봤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대구는 한 번씩 적정 공급 물량 밑으로 떨어지는 해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친 듯한 공급을 불러오기도 했죠. 자,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고 그 이후에 부산에 미친 듯한 가격 상승이 없었더라면 이만한 공급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무튼 계속 공급이 많다. 부산이 잘 못 나가는 이유가 여러 방면에서 찾아보면 늘 있더라. 자, 지난 2017년부터 24년까지 입주 물량을 바탕으로 했을 때 대구는 요때 미친 공급 물량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놓고 보면 부산이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었다. 인천은 막 4만 세대씩 막 해버립니다. 그래도 인구가 얼마나 커버되나요? 인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계를 해봤을 때도 300만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인구는 299만 7천. 이 속도로 가면은 몇 년 안 지나면 25, 26, 27, 28, 29, 한 30년?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부산은 인구가 거의 한 2.5만 명씩 빠져나가고, 인천은 2.5만 명씩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인구 역전되는 거 정말 얼마 안 남아 보이죠? 이게 5만씩 숫자로 들어내니까 2030년 경이 되면은 부산과 인천의 위상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미천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보다는 가격이 더 잘 방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결코 공급량이 적지 않았다, 많았다.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였거든요. 2023년에 공급되었는 것만 해도 물론 죽을 쓰는 지역도 나오고 나름 선방하는 지역도 나오곤 해요. 근데 근래 추세를 보면 죽을 쓰는 지역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 그 말인즉슨 앞으로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나오죠. 분양 가격은 분양 가격대로 높아서 사람들의 호응이 떨어지겠죠. 사람들의 호응이 떨어져서 이 분양이 순탄치 않게 되면은 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나날이 더 커지는 현상. 늙음하게 새 집 지어준다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은 새 집을 주는 대신 빚도 한 덩어리 안겨줍니다. 건설사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자, 거래량은 향후에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균 28%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야 그거 얼마 하락하는 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데 제가 평균 26% 하락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마이너스 30%그 이상의 느낌이었었고요. 뭐 31%, 32% 느낌에서 요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야금 빠지고 있어요. 이거 지난 2, 3, 4, 5, 6, 7, 8, 9 이 10월 달까지 이때까지 흐름을 계속 지켜봤을 때 한 8개월 동안 한 4, 5% 올랐어요. 지금 한 달에 1%씩 빠지고 있는 이런 체감으로 가고 있는데 1, 2%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1, 2%더 빠지면은요. 정말 딱 작년 1월 달 23년 12월 22년 12월에서 23년 1월 달 그때 느낌 비슷할 정도의 하락률을 느끼게 되거든요. 1, 2% 이거 우습게 볼 거 아닌 것 같습니다. 12,000분의 구독자 중에서 제가 여기 이거 좀 호응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링크 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고 아무 상품이나 구매하셔도 되거든요. 보통 뭐 쿠팡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하는 김에 살짝 한번 들러서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밑에 링크 쪽을 눌러서 쿠팡 링크를 눌러서 딱 들어가셔서 사시기만 하셔도 저한테는 이렇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 저한테 약간 오는 그 정도. 12,000분 중에서 보니까 한 분이 하루에 한 분씩 동참해주고 계세요. 제가 이 홍보한 지 한 이틀, 3일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대구 지역에 13,000명의 구독자, 부산 지역에 12,000명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거래가 대구에 한 건, 부산에 한 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렇게 좀 지원이 잘 이루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간 못 보시던 이런 자료들, 제가 이 작업을 하다가 자꾸 멈추게 됩니다, 이게. 자꾸, 예. 이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계속 팽글팽글 계속 돌아가고 뭔가를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네. 손가락에 기름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터 매도 물량 많을 때는 52,000개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조금 빠져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조금 빠져 있습니다. 재작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진 않고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58,000개 전세 물량 9,000건 요 하살표 기준까지 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면 매도 물량이 쭉 전세 물량이 떨어진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전세 물량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그리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상황은 괜찮겠죠.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괜찮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투자자에게 그렇게 용이한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아울러서 저희 월세 물량까지 같이 살펴봐 줘야 됩니다. 월세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태니까요. 전체 임대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전세 물량 월간 거래되는 건수, 월세 물량이 월간 거래되는 건수 요 두 개 합에 곱하기 3을 해봅니다. 곱하기 3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이 숫자와 현재 숫자와 얼마나 근접한지 그 비교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 임대 물량이 많구나 적구나 그것을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79건의 거래량. 분위기가 좋을 때는 직거래 비율이 낮고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직거래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큰 변화가 있을 때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오늘 80건 정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주간 기준 거래량 제가 좀 많이 잡아서 370건을 잡았는데요. 한 300건대 거래량 300에서 330 정도 그 정도 거래량이 주간 거래량이 나온다고 보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량 비슷한 날짜로 견주어 봤을 때 지난달에 한 400건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지금도 400건 정도 증가한다면 1월의 거래량은 1,500건 수준. 12월의 거래량은 1,500건 수준. 이건 굉장히 적죠.
거래량 굉장히 위축됩니다. 2023년 노란색 선이죠. 이제 노란색 선, 빨간색 선이 2024년이니까요. 노란색 선, 요 기준으로 거래되어도 공인중개소 폐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22년 파란색 선, 월간 1000건 정도 거래되는 이 시기에 공인중개사들 진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정부에서 23년도에 1사 대책도 내놓고 22년 끝자락에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해주고 괜찮겠지 버텨왔는데 웬걸 23년 일부 사람들에게는 거래량이 양호하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년 대비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의 거래량에 그치거든요. 그 공인중개사가 많이 늘어날 때 기준으로는 뭐 20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던 시점에 이 많은 거래량 정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너도 나도 시험을 치고 개업을 하고 했는데 막상 거래량 수준은 바닥을 기들하는 거죠. 폐업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21년, 22년 버텨내고 23년 별거 없네. 별거 없네를 느꼈고 24년의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도 눈치가 빤하거든요. 그거 가게세 내고 이런저런 경비 들어가고 이거 하면은 그 적자 보는 경우도 많아요. 눈에 뻔히 보이니까 폐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밝다면 굳이 폐업의 길을 선택할까요? 건당 거래대금은 지금 아직까지 월초라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요. 요거는 아직 눈여겨볼 필요는 없겠고 4억대 수준에서 놀던 것이 9월달 정점을 지나고 나서 3억 7천 요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보시면 현대 카멜리아 자, 이렇게 돈보라는 사이트죠. 돈보.co.kr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가격이 9억 3천까지도 빠지고 다시 16억으로 오르고 좀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억대 가격 했던 것이 한창 때 한 8억대 정도 수준의 가격이 16억. 와, 대단하다. 부산의 힘은 이런 데서 느껴지고요. 8억대 했는 가격이 한 13억 한다. 지난 한 5년 동안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 8억 했던 가격이 한 12억 한다. 요 정도가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의 느낌이고요. 부산에 제일 잘 나가는 곳은 한 5년 전 대비 100% 올랐고 그 다음은 80%, 60%. 그때와 큰 변화가 없는 저가형 아파트들도 물론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겁니다. 25%, 29%, 22%, 26%, 26%, 6억 이상 아파트 거래도 그 전에 말씀드릴 때는 제가 뭐 20% 정도 수준 하락하네요. 뭐 22%이 정도 수준 하락하네요. 말씀드렸는데요. 12월 30일, 27일, 30일, 16일, 12월 12일 아무튼 그때 이후로 하락률이 조금 더 크게 느껴져서 제가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일단 고가격의 아파트들의 하락률이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빠지고 있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대단해요 해보면 이 워낙 대형평형 거래가 많이 없는 것들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장전동 금정산 SK뷰 가격 7억 8,700에서 5억 4천으로 같은 13층이거든요. 가격이 32%, 2억 4천. 여기는 하락률이 30%밖에 안 되죠. 근데 저 밑에 가격 가면요. 1억 얼마 하는 아파트 이런 거 보면 가격 40%, 45%, 50% 이렇게 폭락하는 거 있거든요. 2억짜리 50% 폭락하면 1억이 날아가요. 하락률로 50%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지만 이 7억 8천짜리 30% 하락했는데 2억 4천이 날아갔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가 더 아픕니다. 여기가 더 아파요. 이런 아파트들 살 때 빚은 빚대로 많이 냈던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막 2억씩 날아가면 자기 자본이 녹아내려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버티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한양 아파트 직거래로 46% 하락 이런 것들 또 하나의 또 눈 덮인 길에 눈 쌓인 길에 하나의 발자국처럼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또 저 가격을 따라갑니다. 보면 28% 요거 지금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몇몇 기준이 되는 아파트들 잡아놓고 보시면은 요 정도 하락했구나, 그 전보다 하락률이 커졌나 작아졌나 이런 것들도 비교가 되실 거예요. 살짝 반등을 더 해나갔던 느낌. 5억 6천 11월 달까지 5억 6천 5백까지도 갔었거든요. 물론 많이 떨어졌을 때 4억 9천 23년 1월 달에 4억 9천 수준이었죠. 자, 올랐습니다.
그동안 한 5% 정도 평균, 말이 5%지. 조금 더, 거기에서 가격에 따라서 몇 배수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5억 6천까지 갔던 것이 다시 5억 수준으로. 23년 12월 가격이나 23년 1월 가격이나 가격 차이가 5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리고 22년 11월도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때 가격도 5억 천이었어요. 지금 가격 5억이에요. 5억이에요. 14층. 그러면 분위기 가장 안 좋았을 때 22년 11월에 31층. 아, 얘는 층수가 좀 높았네요. 아무튼 그때나 가격에는 지금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맞다. 많이 반등했던 것도 맞다. 근데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지난 아주 오랜 기간의 반등 끝에 한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 쳐봐요. 거의 한 10개월에 걸쳐서 오른 거예요. 지금 1개월, 2개월 만에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이것의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을 알 수가 없다. 자, 가격 나머지 4억대 평당 1,300만 원 요 정도 느낌이 부산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 요런 아파트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30% 떨어진 다드롯데캐슬 블루 가격 한 10년 차 정도 되었는데요.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4억 5백. 층수는 22층에서 35층이에요. 야, 한방에 2억이 녹아내린다? 한 2년, 3년 전쯤에 DSR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정도 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지금만 사면 못 산다. 지금 그나마 DSR 적용받기 전에 그나마 대출 받을 수 있잖아. 사라. 네 돈 2억 가지고 있나? 그럼 6억짜리 집 살 수 있다. 사라! 라고 부추겼던 수많은 유튜버들 있어요. 저도 몇몇 아는 사람 유튜버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결말, 이런 결말이 나왔을 때 뭐라 그럴까요?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뒤늦게. 결국 다 본인 책임으로 돌아가거든요. 35% 정도 빠진 건데, 이것도 5억 5천까지 갔다가 3억 6천. 이것도 가격 삼성 아파트. 해운대 하도 뭐, 이것도 막 뒤섞여 있잖아요.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 얘는 또 통계가 안 눌러지네요. 안 눌러지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동원 로얄 두크도 한번 찍어볼까요? 5억까지 갔던 것이 1억 5천. 층수는 22층. 오히려 더 선호할 만한데요. 예, 안 되는 데들이 많네요. 보통 지금 오류가 일부 있나 봅니다. 원래 평수를 클릭하면은 그 아파트 거래 이력들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주택구입 부담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4억 3천 정도 했는 아파트가 40% 정도 빠지면은 그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산다면 베스트다. 가격이요. 제가 가격 여기까지만 보여요. 밑에 엄청 빠지는 거 많은데 여기 보시면 요건 특수 층수 때문에 거의 한 50% 빠진 것처럼 보이고요. 나머지 중개거래인데요.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지는 거 있죠. 해운대 센트럴파크 38% 빠졌고요. 가격 싼 아파트들 보면은요. 간혹가다 깜짝 놀랍니다. 밑에 보시면은 45% 빠집니다. 계금주공 3단지 45%. 3억 6천이 2억이 되었어요. 그래, 웬만큼 대출 내가지고 무리하면은 시급할 수가 있다. 3억 9천까지 갔던 것이 1억 8천. 직거래 아닙니다. 54% 하락입니다. 54% 하락. 네,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순간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까먹어 버렸는데,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자, 거래량 뚝뚝 떨어지는 현상. 뚝뚝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긴다. 대선이 있었다. 총선이 있다. 그 다음에 아몰랑 요 시리즈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해 보인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연초가 되면서 또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치솟기도 하고 유가도 막 들쑥날쑥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혼동스러운 장이다. 지금 거래 고가의 아파트 한 70% 정도 거래되었는데요. 요 정도가 천에서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고가 아파트 뚝뚝 떨어졌습니다. 뚝뚝 훅 갔습니다. 훅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시점이 9월 혹은 10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분위기가 10월달이요 맞죠? 이때 특례 일반형 마지막 살 수 있는 찬스야 라고 했을 때 정말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줄 사람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흘러내리더라.
그것을 우리는 2년 전에도 봤었고 올해도 또 봤습니다. 구 군별 거래 흐름 살펴보시면 웬만한 지역들은 갑자기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양권 5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분양권 마찬가지로 거래가 좀 안 되는 시점으로 가면은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더라. 거래가 잘 되는 시점에는 직거래 비율이 낮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점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아이고, 앞부분이 걸어서 뒷부분은 이렇게 잘 빨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 사실 일, 쿠팡에서 사실 일 있으면 바로 앱이나 이런 곳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제 영상의 하단 부분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